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향해 전진하는 EOS 교육학 우리 원스 패밀리, 오늘도 잘하자. 제가 맨날 오늘도 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3월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지쳐갈 텐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파트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교수학습 파트입니다. 사실 교수학습 중에서 제가 이 유튜브를 짤막하게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인지적 도제와 상부적 교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분필을 잡고 또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구조화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틀을 한번 잡아 드릴까 합니다. 틀을. 사실 정리를 해보면 그다지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크게 5파트로 나뉘어요. 5파트, 그리고 플러스 3. 이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어느 파트냐면요, 이게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인데 크게 보면 공학은 3파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체,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 그리고 또 하나는 최신의 학습 방법이죠. 우리가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 3파트에서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심심치 않게 교육공학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매체는 설계와 맞닥뜨려서 어슈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박하게 어슈어 모형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146, 333 요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파트는 우리가 체제적 우리가 수업 설계 에디 모형하고 우리가 디겐 캐리 모형이었는데 이미 이제 거기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 나는 맥이 공학 파트로 왔으니까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설계 하나 출제되었던 게 조나센 모형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R2, D2 모형이다. 그리고 최신의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하나 보면 지금 뭐죠? 거꾸로 수업,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스마트. 이 파트를 공략하면 사실 교육공학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에서도 구성주의적 학습 모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5파트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특성상 짤막하게 해드리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이제 휘발되어 날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호화를 시켜드리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틀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2파트 이렇게 한번 구조화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인지적 심화를 촉진하는 인지적 도제와 우리가 인지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부적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5파트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이거 안 하고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완전 학습 크게 5파트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글레이저, 그리고 또 하나가 캐롤. 이제 캐롤이 가장 중요하죠.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수학습으로 들어왔어. 누가? 블룸이 갖고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키너가 교육공학 씬으로 갖고 와서 프로그램 학습법, 그리고 적성 처치, 상호작용 이론, 크롬박의 ATI 모형까지 총 완전 학습과 같은 경우도 이 내부로 들어가면 5개 파트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 교수 이론이 있어요. 전통적 교수 이론은 크게 보면 오스벨, 그리고 브루너로 대표되죠.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그리고 브루너의 발견 학습. 이 파트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킬링 파트가 뭡니까? 이를 타다 뭐예요? 우리가 선행 조직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브루너의 발견학습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4가지 조건, 그거를 샅샅이 살펴봐야지만 시험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처방적인 교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긴 대표적으로 보면 다 뭡니까? 우리가 체제적 접근에 따라서 인지주의적 접근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 번쯤 제가 정리를 지지난주에 해드렸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가네. 이분은 외울 게 많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근데 막상 살펴보면 몇 가지 없어. 그리고 미시적인 수업 전략을 이야기한 메릴. 그리고 거시적인 어떤 코스나 단원 위주로 조건 변인과 우리가 방법 변인, 그리고 성과 변인으로 우리가 살펴본 라이겔루스. 아주 신박한 이론입니다. 정교화 이론 자체가. 그리고 기대가치 이론을 가지고 학습 동기의 우리가 유발과 유지를 정리한 켈러. 그래서 처방적 교수 이론. 그래서 완전학습은 우리가 글레이저부터 우리가 캐롤, 블룸, 그리고 스키너, 그리고 크롬박 해갖고 이제 5분이 되겠죠. 그리고 처방적 교수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교수 방법? 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하고 또 지나갈 수 없는 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협동학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의와 토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여기에 전통적으로 문답법, 그리고 교수자 중심의 강의법. 문답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킬링 파트가 이거죠. 일타다 발문을 잘해야 된다 하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구성주의의 학습 모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모형 하면 사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 제가 총 보면은요, 여러분 한 구성주의 학습 모형만 하더라도 이게 총 11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 11개 정도. 그리고 사실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면 약 7개에서 한 8개 정도 정리가 되고요. 토의 토론 씬에 와도 이게 한 4개 이상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 제가 바로 구성주의 학습 모형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에 한번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개요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이분 따라서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략은 전반적으로 틀을 알려드리고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이야기 대요를 알려드린 다음에 정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준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구성주의 학습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모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PBL 그리고 프로젝트가 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를 실생활과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과 접목시켜서 공통의 문제를 뽑아내서 그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을 갖고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문제의 확장 버전이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DL,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도 길러내고자 하는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춘 그런 학습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춰. 그러면 그런 아이들끼리 뭐하나? 그럼 뭐가 잘 되죠? 그렇죠.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이 키워지게 되겠죠. 우리의 교육 과정이 그렇게 선순환 체제를 어떻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환경을 잘 갖춰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원 기반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
SDL과 자원 기반 학습,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생활에 복잡다당한 맥락적인 상황을 살려줘야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비디오 매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중점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하나의 역할 형태로 미션이 있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노력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수자의 어떠한 조력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성찰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상당히 도전적이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면 상황학습이 있고요. 실제적인 맥락,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학습자가 어려, 그럼 비디오 매체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더빌트에서 만든 우리가 제스퍼 우드베리 어떤 그 학습 시스템, 거기서 본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정황학습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립트에서 역할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는, 여기서 보면 목표 기반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에서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 그 구성주의 학습 모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지적 심화를 추구하는 또 모형이 있습니다. 이 인지적 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사나 전문가가 하는 인지적인 활동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다 뭡니까? 비고치키의 사회적 우리가 그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 스캐폴딩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유형이 구성주의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콜린스가 얘기한 인지적 도제, 그리고 스피로 또는 스파이로가 얘기한 인지적 융통성 모델.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갖고 유연성이라는 말로 뭐 같이 쓰는데, 뭐 같이 또이다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작용. 역시 이것도 대체적으로 이제 인지적인 부분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인지적 상호작용. 그래서 이 인지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모형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상보적 교수 전략, 또는 여기서 원래 이 네 가지의 전략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보적 교수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상보적 학습 모형, 그리고 레시프로컬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상보적 교수 전략, 이것과 함께 이제 하는 게 상조학습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상조학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협동학습의 상당히 진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개개인의 학습자의 능력이 향상되면 어때요? 서로 쿠퍼레이티브한 게 아니라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조학습.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춘 그런 어떤 학습자들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모형.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다 사실 뭐 완벽히 준비된 어떤 학습자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수성을 이렇게 특성을 많이 잡아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우리의 그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한 시나리오 또는 복잡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PBL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 이건 출제가 됐잖아요. 기출제가 되었고, 이제 프로젝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기 주도성 기반에서 자기주도 학습. 근데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수자로서 그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해갖고서는 우리가 인지 전략이 있고 동기 전략이 있고 그리고 사회성 활동 전략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전략을 잘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에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그 전반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상황학습이에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90% 정도가 사회 현장에서 쓸모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 나중에 이제 평가하고도 연결이 되긴 할 텐데, 이게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황, 학습, 그리고 비디오 매체, 이건 특징적인 게 딱 떨어져요. 앵커드 수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이건 내용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 인지적 심화에서는 인지적 도제. 이거 가장 이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독해 전략으로 갖고 왔어. 상부적 교수. 왜냐하면 모든 학습의 시작이 독해가 안 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어. 그 내용에 대해서 독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도 안 되고 어떤 표현도 안 나오고 의사소통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부적 교수 전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이 부분에서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나오면 이 부분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보면 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확률 높은 건 프로젝트, SDR,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인지적 도제, 상부적 교수.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가장 높고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데 이런 거지. 우리가 위험하게 찍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파트를 구조화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걸 설명하고 싶어? 인지적 도제와 상부적 교수 전략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오늘 수업을 하고 싶은데 대뜸 이것을 그냥 설명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교수학습 파트를 전반적으로 제가 구조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수학습 파트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줄이 걸린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5가지 파트, 공학 3파트.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파트는 다 정리를 해두고 이제 시험에 가겠죠.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보면 완전학습 아까 여기서 5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전통적, 그리고 처방적, 그리고 여기 학교 현장,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 모형.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머릿속에서 교수학습하면 이게 쫙 펴져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목차 만들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구조화를 많이 시키는데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고 또 제가 깨알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제 수업을 제 1, 2월 달 제 수업이 이제 무료로 오픈이 돼요. 무료로 어디서 오픈이 되냐면 노량진에 우리 해커스 본관 건물에서 매주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로 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 2월 과정이 이제 끝났어요. 1, 2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제가 학원 측에 얘기해서 교육학 무료를 한번 오픈하자 해서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대신에 그래서 와서 여러분 밑에 데스크에서 확인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조화시킨 이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총 몇 시간? 8시간에 걸쳐 갖고서는 1, 2월 과정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걸 일요일 날에 일요일에 하고 월요일 날은 제가 3, 4월 강의 심화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8시간 듣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심화 강의를 들으면 같은 영역을 기초 과정 듣고 바로 심화 과정 붙여서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보면 이게 이거야. 제가 그래서 짠 거예요. 미리 알고 들어오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드렸고 제가 잠시 후에 인지적 도제와 상부적 교수 전략에 대해서 또 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여러분 보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날 것인지를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수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곧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